네, 잘했습니다. 고3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국자 탈출 전문가 승희쌤이고요.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보러 온 여러분들 정말 칭찬합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은 벌어집니다. 뭐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어떤 일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또 꼼꼼하게 복습하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고요. 제가 유형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총평을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수능의 수준과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재 면에서도 그렇고요. 난이도 면에서도 비슷합니다. 아마 결과에 따라서는 조금 이제 달라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번 시험이 조금 쉬웠다라는 그런 결과가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은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수능은 지금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험을 좀 쉽게 풀었다면은 1등급 비율이 많이 나온다면은 수능은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하는데, 이거보다 더 쉬워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하니까요. 딱 이 수준을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 바로 갑니다. 제가 이제 라이브도 진행을 했거든요, 당일날. 근데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 모자란다. 풀어보니까는 이 시간이 모자라더라,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 이거는 평소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유형이요, 18번부터 45번까지 딱 고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딱 18부터 45까지를 쭈루룩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유형도 딱 보자마자 바로 접근법이 달라야죠. 목적 어떻게 풉니까? 그래, 읽어나가다 보면은 워낙에 또 쉽잖아요. 딱 그러면서도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느낌 오거든요. 바로 가볼게요. 누구에게 썼습니까? Dear Custard Valley Park members, 어떤 공원의 멤버들에게 이제 쓰는 글이고요. 이 공원의 Grand Reopening Event예요. 핵심은 Reopening이에요. 다시 문을 연대요. 다시 문을 여는 재개장 이벤트가요, will be held, 열릴 거라고 합니다. 언제요? 6월 1일에 열린다라고 합니다. For this exciting occasion, 이 아주 신나는 이런 행사를 위해서요, we are offering, 우리는 제공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묵직해. Free admission이라고 합니다. 무료 입장이네요. 무료 입장. 오케이. 자, 묵직한 거 나왔습니다. admission 무료 입장이고요. 무료 입장을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To all visitors, 모든 방문객들이고요. On the reopening day, 그 재개장 날에요. 여기까지 읽으면은 그래서 이 무료 입장을 알리는 글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쉬우니까 빠르게 더 읽습니다. There will be 뭐가 있을 거라고요? food stand가 있을 거래요. 단어 재밌습니다. 음식 가판대라고 하죠. 이제 이렇게 음식을 깔아놓고 파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selling이 수식하면서 아이스크림도 팔고요. 스낵도 파는 그런 스낵 가판대 있을 거고요. 약간 축제 같은 성격이다, 그렇죠? 그리고 we'd like to invite you. 우리는요,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이제 컴마 찍으면서 동격이라 그래요. 너가 누군지를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의 valued members, 우리 아주 소중한 멤버인 당신을 지금 초대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왜요? To celebrate this event. 이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고요. 이 보시면은 뭐 굳이 우리가 한번 찝어보자면은 would like t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잖아요. want to,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글을 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결국 뭐 한다고요? 너를 초대하고 싶다. 초대하고 싶다. 그리고 요 밑에 특별한 내용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1번 가는 거죠. 공원 재개장, reopening 하는 행사라는데 거기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다. 그래서 would like to invite you가 직접적 근거가 되는 거. 자,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은 please come in 와가지고는요, explore 한번 둘러봐라. 원래 이제 explore 탐구, 탐사하는 건데 쭉 한번 둘러보는 거죠. 이 공원의 new features, 새로운 어떤 특징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코트라던가 flower garden, 꽃들이 있는 정원, 이런 거 만든 겁니다. 와서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겠죠. 요거 와서 보시고요. just relax, 그냥 편히 쉬시고요. and enjoy the beautiful scenery, 아름다운 경치 즐기라는 겁니다. we are confident, 자신감 있어. 뭐가? that
나디아가요. You will love the new changes. 이 새로운 변화 너 좋아할 거고요. We are looking forward to 맨날 나오는 수가 패턴이죠. 뭘 기대합니다. Seeing you soon. 당신을 곧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은 그대로 1번으로 갑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잖아요. 당연히 다 맞추셔야 되고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고요. 요즘은 이 문제를 뭐 어렵게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푼 것처럼 리오프닝 하니까는 초대하는구나, 뭐 마시는 것도 음식값 한 대도 놓고 해서 초대하는구나 라고 밑에 특별한 반전 없었으니까는 그대로 1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9번 바로 접근합니다. 심경 변화입니다. 이제 신경 변화니까요. 요거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의 분위기, 하나의 신경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변화도 요즘 많이 나오고 변화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편이죠. 위에서 심경 하나 찾고요. 밑에서 신경 하나 찾아서 이렇게 연결해 줄 겁니다. 얘도 분위기 신경이 정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느껴지는 그런 애매한 분위기로 푸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딱 있거든요. 찾을게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요? Mechanic. 네, 수리공이죠. 이분이요, worked on her car. 그녀의 차에 대해서 work 한다는 건 지금 보니까는 막 수리하고 막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계공 또는 수리공께서 그녀의 차를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 제니퍼는요, walked back and forth 하면은요, in the waiting room. 대기실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느낌. 벌써 지금 분위기 살짝 느껴지고요. 신경 느껴지고요. She was deeply concerned. 나오잖아요. concerned 하면 걱정하는, 우려하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굉장히 걱정을 했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How much it was going to cost. 돈이 얼마나 들까? 뭐가? To get her car fixed 하면 그녀의 차를 고치게 하는 거죠. 이때 이제 get은 기본적으로 사역의 의미가 있지. 그래서 차를 수리되도록 하는 거에 돈이 얼마나 들지가 걱정스러웠던 겁니다. 눈에 빡 들어오죠?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 그리하여 보기 쪽에서 걱정하는 거 쓱 한번 훑어봤더니 1번에 worried 바로 나오고요. 2번은 뭐야? calm, 침착하고. 3번은 지루한 건데요. 4번에 excited, 신났어. 5번에 disappointed, 실망한 거는 또 좀 다르죠. 지금 돈 많이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건데 그게 실망한 건 아닙니다. 바로 끝나버렸죠. 그럼 이제 1번에 보기에 worried 다음에 relieved. relieved 뭡니까? relieved, 안도하는. 요걸로 가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럼 빠르게 읽어야지. 그녀의 차 엔진은요, had started, 뭘 시작했습니까? making noises, 소음나기 시작했고요. kept losing power, 그러니까 동력을 잃는 것을 계속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he had heard, 그녀는 대대라고 들었어요. replace하다, 교체하다죠. 교체하다. 엔진을 교체하는 것은요, 근데 very expensive, 굉장히 비쌀 수도 있어. 그치? 차는 엔진이 제일 중요한데 엔진 덜어내고 엔진 그거 교체하면은 큰일 나죠.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걱정하고 있고요. 안도하는 걸로 빨리 갑니다. After a few minutes, 몇 분 지났습니다. 그 이제 수리공께서, 정비공께서는 came back into the waiting room, 대기실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I got some good news. 벌써 느낌 오죠. 좋은 소식이 있대요. It was just a dirty spark plug. 그냥 더러운 점화 플러그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와이프 하면 닦아내는 겁니다. 이제 이미 벌써 그거 닦아내서 깨끗하게 만들었고요. Your car is as good as new. 네 차는 새 것만큼이나 아주 좋은 상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는요, handed, 동사로 건네준 거죠. 그녀에게요, the bill, 청구서를 건네줬습니다. 단어만 체크, bill 하면 청구서고요. 그리고 when she checked it, 그녀가 이제 딱 체크해봤을 때 overall 전체 그 수리 비용은요, came to less than $10. $10도 안 됐다라는 겁니다. 겁나 쌌다, 그쵸? That was far less. 훨씬 더 적었죠. Than she had expected. 그녀가 기대했던 것보다도요. 그리고 she felt at ease. 그녀는 at ease. 단어 살짝 어렵지만 요게 이제 feel at ease 하면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도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요. knowing 뭘 알면서요. She could easily afford it. 그녀가 쉽게 동사 afford는 아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을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거 뭐 $10도 안 되는 거니까요. 뭐 우리 돈으로는 뭐 $10,000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녀가 쉽게 그 돈을 낼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도감을 느꼈다. 정확하게 걱정하는 거에서 안도하는 걸로 가는 거고요. 사실 이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운이 없게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이 단어를 모르는 경우에 정말
정말 운 없으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마저도 봉쇄하기 위해서는요. 제 수능 완성 강좌 가보시면은 제가 자료실에다가요. 요런 어떤 유형별로 필요한 단어나 표현 같은 것들을요. 기출 분석해서 정리해 놓은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아 가지고 공부하시면은 지난 한 5년 정도 동안에 나왔던 분위기 신경 관련 단어 다 정리해 놨거든요. 그거 한 번만 진짜 시간으로는 한 2분만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정답 1번이었죠. worried, 걱정하다가 relieved, 안도하는 거. 비싼 줄 알았는데 $10도 안에 안도합니다. calm 하면은 침착한 차분한 terrified, 두려움 느끼는 거고요. bird, 지루해. thrilled, 막 신나고 막 흥분하고 이런 거죠. excited, 신났다가 scared, 두려워하는 거. disappointed, 실망했다가 indifferent 많이 활용되죠. 이게 좀 무관심한 겁니다. 무관심한 거, 냉담하고 막 반응 없고 막 이런 거. 그래서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 우리는 20번으로 갑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 구간으로 들어가고요. 주장도 사실은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이게 소재가 쉽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과거에 정말 쉬운 주장들은요. 그냥 되게 딱 봐도 정말 쉬웠어요. 뭐 시간 관리 잘해라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뻔한 조언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얘도 봐봐요. 답이 4번이잖아요.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해야 된다. 절대 쉬운 말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다가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요거 지문에요. 밑에 있는 이야기들. 제일 마지막에 있는 한두 문장 정도에서 그게 그대로 답으로 가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이게 우리말 보기잖아요. 아무래도 보기를 만들 때 어떤 부분을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해석해서 답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 부분, 특히나 앞부분 말고 마지막 부분 쪽에 해석이 그대로 보기에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그런 요령을 좀 쓰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쉽지 않아요. 단어들도. certain, hindrance, 방해, 장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라이브 진행하다 보니까 친구들이요. 단어 부담 느끼더라고요. 선생님 단어 어떻게 외웁니까? 사실 단어장을 따로 외워주면 좋아요. 좋은데 혹시나 지금 자기가 딴 과목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면 독해를 하면서 익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수능 완성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수능 완성해요. 내가 뭐 등급이 3등급, 4등급, 5등급이야. 그럼 공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수능 완성 스타트 하시고요. 독해하다가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제 강의는 모르는 단어 다 써드리고 다 같이 보고 가거든요. 독해하면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따로 보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불안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면서 그냥 부딪히면서 익히는 겁니다. hinder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방해해야 되고요. hindrance 하면 어떤 방해나 장애물, 명사입니다. 특정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요? 얘도 많이 나와. multifaceted 하면 이것도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 다면적. 어렵죠.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사실 단어장에 있는 단어가 기출에 나올까? 또는 어떤 뭐 시험에 나올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여기 나온 걸 익히는 게 훨씬 낫지. 많이 나옵니다. 다면적인 창의적인 활동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의 특정한 방해가 있다는 건데요.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 may lie, 여기 놓여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디 놓여 있습니까? premature specialization.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조기에 미성숙했을 때 specialization은 기본적으로 전문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약간 좀 어려우니까 IE는 뭐냐? 즉 다시 말해 이런 표현입니다. 얘가 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having to choose, 선택해야만 합니다. The direction of education, 교육의 방향을요. 아니면은요, to focus on,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요? developing one ability, 하나의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에요. too early in life, 인생에서 너무 일찍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premature, 아주 이제 성숙하기 전에 조기에 전문화를 한다라는 게 창의력을 기르고 막 이러는데 지금 방해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기에 전문화가 뭐냐? 너무 이른 나이에 교육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그런 걸 결정한다라던가 아니면은 한 가지 능력만 너무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것만 발달시키는 거. 그게 조기 전문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다면적인 창의적인 활동에는 방해가 된다라는 말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쉬운 단어들은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만 더 가볼게요. 이게 however가 나오죠. 글의 구조를 참고하면 글의 내용을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however 나오니까 앞선 이야기를 뒤집어 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앞선 이야기는 뭐였냐면은 어떤 아이가요 되게 어렸을 때요 A라는 분야만 겁나 판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알아보거나 발달시킬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첫 줄에 나오는 다면적인 창의적인 활동에는 하나만 죽어라 어린 나이에 파는 게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 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근데요 라고 하면서 요거를 살짝 부정적으로 봤던 거를 뒤집죠? 근데요, one domain이 나와 있지. 하나의 domain, 영역이거든요. 하나의 영역에서 창의적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은요. enhance 할지도 모릅니다. enhance, 강화하다, 향상시키답니다. 뭐를요? effectiveness, 효율성을요. 어디에서? in other domains, 다른 영역에서요. 그리고 요 다른 영역인 that require similar skills. 비슷한 어떤 유사한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하나를 제대로 내가 발달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축구를 잘하면 조금만 더 하면 농구도 잘하고 뭐 테니스도 잘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기술을 요구하잖아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운동신경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근육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것들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를 야무지게 잘하면 다른 것들도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flexible, 유연함, switching, 전환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뭐랑 뭐 사이에 자,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generality랑 specificity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general은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성과 얘는요 좀 특수성, 특이성 이런 거거든요. 그것들 사이를 유연하게 왔다 갔다 전환하는 것은요 is helpful, 도움된다 그럽니다. 무엇이요? 많은 영역의 productivity,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요 두 개 개념을 여기에다가 접목하게 되면은 generality는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지 두루두루, 그죠? 그리고 얘는 뭡니까? 얘는 하나만 야무지게 잘하는 거죠. 특이하게 특수하게 하나만 one domain만 엄청 파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글에서는 지금 뭐 하나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유연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xcessive는 과도한 거죠. 과도한. 이 뭐예요? 과도한 특수성은요. may result in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domain. 그 도메인의 밖에 있는 정보가요. 어떻게 됩니까? being underestimated. 과소평가됩니다. 그리고 unavailable. 이용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이 아이가 하나만 엄청 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영역 밖에 있는 다른 정보들은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겁니다. 과소평가되고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which leads to 뭘로 이어집니까? fixedness of thinking. 생각의 어떤 고정. 생각이 되게 고착화되고 더 창의적이 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Whereas 뭐하는 반면에요. 반대 이야기입니다. 과도하게 이번에는 키워드 generality, 일반적이야. 너무 일반적이야. 뭐 하나 야무지게 안 하고 다 두루두루 이렇게. 그러면요 얘도 좋은 거 아니겠죠. causes 뭘 이야기합니까? chaos, 혼란, vagueness, 모호함. 모호한 거야. 그리고 shallowness는요 되게 깊이가 없이 얕은 걸 보통 말하거든요. 그렇겠죠. 뭐 하나를 파고들어야 되는데 되게 두루두루 일반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과해버리면은 그냥 되게 얕게 가볍게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의 깊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both tendency 경향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경향은요 얘랑 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너무 과도해 버리면은 특이성이든 일반성이든 이런 두 개의 경향은요 pose a threat 하면은 위협을 제기하답니다. 어디에다가요? 지식과 기술의 transfer은 이동하는 거거든요. between domains, 그러니까 영역 간에.
영역 간의 지식과 기술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게 트랜스퍼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해버리면은 그런 이동의 위협을 제기하면서 제대로 이동을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솔직히 주장치고 어려워요, 지금 글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라? 밑으로 내려갈수록 밑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어딘가에서 카페에서 그 꿀 들어간 음료를 먹었는데, 아니, 먹는데 너무 안 단 거야. 분명히 허니가 들어간 음료를 먹는데, 뭐 안 달아?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꿀은 제일 밑에 다 가라앉아 있죠. 근데 제가 빨대를 안 먹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먹는 바람에 꿀 제일 밑에 있는 거야. 하나도 안 달았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당연하지만 위에 떠 있기보다는 밑에 묵직하게 깔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이 처음에는 이것저것 다른 얘기로 시작할 수 있고 도입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와 근접하게 끝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렵다 싶을 때는요, 밑에 있는 두 문장 정도를 잘 읽으시라고요. 갑니다. What should therefore be optimal for the development of cross-domain creativity까지가 주어네요. 이제가 동사일 거니까. 따라서 optimal, 최적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적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뭐에 있어서요? 크러쉬는 가로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가로지르는 게 여기서 지금 되게 좋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야 창의성이 생기니까. 영역을 가로지르는 창의성의 발달에 있어서 최적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support, 지지해줘야 돼요.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이 뭐 하도록 해야 됩니까? Taking up creative challenges, 창의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In a specific domain, 특정 영역에서요. 자, 이게 참 좋은 말입니다. specific 나오죠. 특정 영역에서 창의적 도전을 합니다. 그 다음에 coupling은 커플이 남녀가 결합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결합시키는 겁니다. 결합을 시켜요. 그거를요, 뭐랑요? encouragement, 장려하는 겁니다. 그래라 라고 장려하는 건데 뭘 장려하고 있습니까? To apply knowledge and skills. 그 지식과 기술들을요, apply,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어디로부터요? 다른 영역에서, 그리고 다른 영역으로부터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 그리고 다른 디스플레이는 분야거든요. 다른 분야라던가 다른 과업, 그런 데에서의, 그리고 또 그런 걸로부터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걸 장려하면서 이제 그것을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쉬운 문장은 아닌데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 마지막 무슨 얘기냐?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이 젊은이들이 특정 하나의 영역에서요, 하나의 영역에서 충분히 창의적인 도전을 하도록 하래요. 그럼 하나는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선 화면에서 하나만 너무 잘하면 안 돼. 그것만 잘하고 외부의 것을 다 차단해버리면은 이 아이는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결합하라고 하잖아요. 그것을요. 어떻게 해요? 막 장려하는 겁니다. 너 영역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지식과 기술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애들이랑 결합해 이렇게 막 장려를 하면서 이렇게 결합을 도와주는 그런 작업하는 거죠. 하나를 제대로 잘하고 나서 다른 영역이랑 결합하도록 도와준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끝이 났습니다. 정답이 4번인데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내용 4번에 있는 보기랑 되게 비슷하죠. 4번 보기에 특정 영역에서 개발된 창의성이 영역 간 활용되도록 장려, 이게 장려거든요. 장려해야 된다. 영역 간에 왔다 갔다 하도록 장려해야 된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마지막 문장에 있는 표현들이 해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접근해서 풀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주장치고는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소재적으로 꽤 난이도가 높았었던 문제고요. 나머지 보기는 보진 않을게요. 21번으로 갑니다. 21번 오답률 높은 거 아시죠? 함축 의미가 어떨 때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여기 밑줄침 표현을 알면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학생들이 이 밑줄침 표현을 모를 때, 그때 좀 당황하는 편인데,
제가 많이 강조합니다. 이거요, 그냥 빈칸으로 놓고 풀어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해석만 되고 주제만 잡으면은 충분히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저 표현 모른다고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일단은 a steak이니까는 막대기입니다. in the bundle. 번들은요, 어떤 뭉치 같은 걸 말하거든요. 이런 꾸러미, 묶음, 막 이런 데에서의 막대기 하나를 말하는 건데, 이게 해석은 했지만 밑에 것도 해석해야 됩니다. 바로 갑니다. Lawyers, 변호사들은요, sometimes 때때로 describe, 기술합니다. ownership, 묵직한 단어 나오죠? ownership, 소유권.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소유권을요, 뭐라고 기술하고 뭐라고 서술합니까? 이렇게요, a bundle of steaks라고 합니다. 막대기들의 번들은요, 꾸러기, 묶음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막대기가 많대. 이런 게 스테이크잖아요. 이런 스테이크들이 번들로 막 묶음으로 막 이렇게 있다. 그것을 뭐라고? 소유권, 이게 바로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메타포 하면은 메타포가 비유, 은유 이런 뜻이잖아요. 워낙에 많이 나오는 표현, 비유, 은유 이런 거. 비유로 갈까요? 이런 식의 어떤 비유는요, 뭐 은유도 괜찮고 이런 식의 비유는 도입이 됐습니다. About a century ago, 한 1세기 전에 도입이 됐고요. It has dramatically, 그것은 극적으로 transform, 변형시켰습니다. 뭐를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 가르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practice, 관행 같은 것들을요, 되게 많이 바꿨대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런 식으로 막대기가 모여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법에서 되게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나 봐요. 그러면서요, 이런 비유는요, it's useful, 유용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요, it helps, 그것은 도와줍니다. 우리가요, CASB네요. 다시 한번 나옵니다. 소유권 나옵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보도록 합니까? grouping, 묶음이다 이거죠. 뭐가 묶어져 있습니까? interpersonal, 사람 간의, 대인 간의 권리가 묶어져 있는 겁니다. They can be separated, 그것은 분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ut back together, 다시 모을 수도 있는 그런 대인 간의 권리가 모여져 있는 이런 식의 느낌이 소유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뭐 어떤 하나의 딱 그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개가 지금 권리들이, 여러 대인 간의 권리들이 그룹핑 모여 있는 게 소유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적절한 비유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내려가면 절대로 저걸 못 풀 수가 없어요. 갑니다. When you say, 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이고 쉬운 얘기가 나올 겁니다. It's mine. 내 거다 그래. 그러니까 내 거라는 게 지금 소유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In reference to는 뭐뭐에 관해서입니다. 뭐에 관해서요? 어떤 resource, 자원에 관해서 그 내 거다. 이런 소유권을 주장하면은 종종 that 그것은요 means 뭘 의미합니까? You own, 너가 소유한다. A lot of these sticks, 많은 막대기들을 소유하는 겁니다. That make up the full bundle, 그 전체 꾸러미나 묶음을 구성하는 막대기들의 많은 것들을 너가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막대기들요, 뭐 판매 막대기라던가 렌트 임대하는 막대기라던가 라이센스 권리죠. 마기지는 저당 잡히는 거고요. 라이센스 주고요. give away 뭔가 증여, 줘버리는 거라던가 even destroy the thing, 어떤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이게 좀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한다라는 개념이 이 막대기들을 네가 여러 개를 소유하는 거래요. 전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너가 이만큼이 네 거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거라 그래서 100% 통째로 다 내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소유권이 여러 가지 막대기로 구성이 돼 있는 것이고 그게 내 거라는 소리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많은 막대기가 내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막대기 스틱 비유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hough가 나면서 그럼에도요 종종 we split, 우리는요 split 나누답니다. 나눠, 그 스틱을 나눠. as for는 뭐뭐에 관해서인데요. piece of land가 땅이네. 땅이 나오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우리는요 이 막대기들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There may be a landowner, 땅 소유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요, bank, 은행인데요. with a mortgage, 어떤 그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tenant는 밑에 나오죠. 임차인입니다.
근데 그 임차인이 어떤 리스라는 거 하는 것들, 임차에 대한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임차인도 있을 수가 있고요. plumber, 배관공입니다. with a license to enter the land.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이 배관공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일 컴퍼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with mineral right, 어떤 광물 권리인가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오일 컴퍼니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간의 법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스플릿, 나눈 거지. 그래서 100%다 누구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 사람, 이런 당사자들이 나누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Each of these parties, 이들의 각각이요, owns 가지고 있죠. 이들 다 각각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A stake in the bundle. A stake in the bundle. 근데 번들은 알면 좋기는 한데 솔직히 여기 이제 꾸러미, 묶음 이런 뜻이라서 묶음 중에서 전체 소유권 중에서 하나의 막대기입니다. A stake. 근데 이들 각각은 다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전체 중에서 일부 소유권, 일부 재산을 갖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이제 당연히 3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렇게 풀어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번들도 나 모르고 나 몰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밑줄 친 부분이 자기는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 수능 같은 데서 자기는 이 밑줄 친 표현을 전혀 모르겠는 겁니다. 너무 낯설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내용은 잡았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의 100% 소유가 이 사람 게 아니고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개념이라서 땅도 지금 다 나누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당사자들이 그거까지 안다라고 봤을 때 풀리는가 볼게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거는 나눠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자 다 가지는 게 아니에요. 1번 가죠. Legal obligation. 법적인 의무거든요. 수식하면서 to develop the resource, 자원을 개발할 법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죠. 지금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2번 갑니다. A priority to legally claim the real estate. 단어가 근데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지금 우선순위 같은 거거든요. to legally claim, 법적으로 요구하는 거고 주장하는 겁니다. 뭐를요? real estate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어떤 우선권 뭐 이런 거에 대한 소리인데 지금 부동산을 법적으로 주장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위에 나온 땅이나 재산 관련된 단어만 이용한 거지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3번 무슨 권리입니다. A right to use one aspect of the property. 재산이거든요. property, 재산, 부동산 이런 뜻인데 재산의 하나의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네요. 이거 맞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재산 중에서도 다 쓰는 게 아니라 요 하나만 쓰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소유권이 쪼개져 있다라는 개념과 다 있는 것이 맞죠. 4번 어때요? A building. 빌딩인데요. To be shared equally by tenants. 이 tenants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tenants는 쉽게 말하면 세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이거 빌딩은 빌딩인데요. 무슨 빌딩이라고요? 똑같이 나누시는 겁니다. 세입자들에 의해서요. 이거는 뭐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A piece of land. 땅이에요. 땅덩어리인데 nobody can claim as their own. 이런 거 헷갈릴 수는 있겠다. 땅도 나오고요. 뭐 이라는 식인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누구도 그게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땅이래요. 이건 너무 많이 갔죠. 여기 소유권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나눠져 있으면 그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걸 거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게 자기 게 아니라고 하기에는 아니지. 내가 10%는 가지고 있고 20%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게 소유권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게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많이 갔어. 너무 많이 갔어요. 이거는 이 글의 내용과 정확하게 다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아마 헷갈렸다면 5번에랑 헷갈렸다면 되게 고상하게 좀 헷갈린 편이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는 3번. 전체 재산 중에서도 나이가 일부에 대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답이 3번이었습니다.
22번으로 가겠습니다. 요지 문제 한번 볼까요? 요지도 우리말 보기인데요.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잖아요. 방어 기제가 덜 작동하는 가상세계에서는 신중한 정보 검증이 중요하다. 답의 그 우리말만 읽어봐도 이 글이 쉬운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느낌이 옵니다. 요즘 주장 요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또 어려울 때는 밑에 부분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요령도 좀 필요합니다. 바로 갈게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는입니다. The internet, 인터넷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볼게요. 소재를 공부를 할 때요. 당연하지만 우리가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기출이든 열심히 공부하면은 이게 모의고사나 특히나 수능에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직접 연계는 아니지만 직접 연계가 뭡니까? 옛날의 연계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이 지문이 진짜 그대로 나왔습니다. 약간 뭐 한 단어 바꿀까 말까 하고 그냥 진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도였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문제를 풀었으니까 뭐 수능 문제를 딱 보면은 한 6, 7문제는 그냥 보였습니다. 6, 7개는 좀 많다. 한 4, 5문제는 이렇게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럼 4, 5문제가 그냥 풀리면 시간적으로는 거의 10분가량 번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간에 다른 문제들 풀고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연계 교재를 막 진짜 4번, 5번, 6번 친구들이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간접 연계 시대입니다. 소재만 연계가 된다고요. 똑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당연하게도 소재를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거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소재 중에서도요. 미래와 관련된 것들. 뭔가 4차 산업혁명 요런 미래와 관련된 소재들이 나온다면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지금 지난 수능 모의고사들에서 이런 소재들이 적극 활용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매번 글이 새로워야 되거든요. 옛날에 늘 나오던 이런 거를 내게 되면은 소재가 겹치고 내용이 겹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참신한 건데 당연하게도 이런 새로운 소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인공지능이라던가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면은 이전에는 저런 소재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거는 신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소재가 어디에 많이 있느냐? 5년 전, 10년 전 기출에는 없어요. EBS 연계교재에 있죠. EBS 연계교재에는 이런 소재들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공부하시면서 소재 면에서 미래에 관련된 것들은 꽉 잡아 주시길. 그럼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인터넷에 관해서는요. It's a space. 도움이 좀 된대. 뭐가요? To be a little paranoid. paranoid 뭐예요? 편집성인데 이것도 좀 무슨 말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을 좀 의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어떤 해를 가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적의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좋대요. 당연히 but not a lot. 많이 그런 건 안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러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거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인터넷 관련해서는 너 좀 상대방 의심하래. Given the level of anonymity라고 하는 이게 익명성이네요. 익명성의 수준을 고려해 보는 겁니다. With all that reside on the internet. 그치. 그 인터넷에 지금 reside하고 있는, reside는 있는 거죠. 있다,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인터넷에 있는 그 모든 것과 관련되어진 익명성 그런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It is sensible, 가짜 주어네요. 합리적이다. 뭐가? 이게요. question, 의문시하는 겁니다. validity는 타당성이에요. 무엇의 타당성? 어떤 데이터입니다. that you may receive. 너가 받을지도 모르는 그 데이터의 무엇? 타당성을 의심하는 거. 타당성을 의심하는 거 좋다 안 좋다? sensible, 합리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너 인터넷상의 정보 의심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심하라고. 인터넷에서는 의심하라고요. 그러면서 요 글이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이만큼은 인터넷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It's to our natural instinct 하면은 너의 어떤 자연적인 본능이다 이거예요.
when 뭐 했을 때요. We meet 우리가 만납니다. Someone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Coming down a sidewalk. To place yourself in some manner of a protective position. 하는데 이 구조가 좀 어렵네요. when 여기까지 갑니다. 이 보도거든요. 보도를 따라 내려오는 어떤 누군가를 우리가 만날 때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it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Place yourself. place는 동사를 두다거든요. 너 자신을 어디다가 둔다고요? Some manner of protective position. 좀 방어적인 입장의 어떤 그런 방식에다가 너 스스로를 둔다. 쉽게 말하면 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본능이래. Especially when, 특히나 뭐 할 때요. They introduce, 그들이 소개합니다. themselves, 자기들 스스로를요. 뭐라고요? Having known you, 너를 알았었대. Much to your surprise. 그랬을 때 넌 많이 놀랐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가요. 내가 길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기서 보도를 따라서 옵니다. 그러면서 오! 미스터 정!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말 걸어. 그러면서 또 무슨 말 합니까? 날 알았대. 선생님 막 이래. 난 저 사람 모르는데. 그럼 난 놀라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자연적인 본능이 뭐라고요? 좀 약간 방어적이 됩니다. 뭐지? 이 사람 뭐지? 나 이 사람 모르는데 왜 날 알지? 이렇게 되는 게 자연적 본능이라는 건데 인터넷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비유하는 겁니다. 참고로 by design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지. 설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고의로. 우리는요. 이 챌린지 같은 걸 하나 만듭니다. 이 챌린지는요. in which 수식을 받으면서 그 챌린지 내에서요. 개인은요. must validate. validate하다 입증하답니다. 그 개인은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How they know us.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아는가. 입증해야 됩니다. By presenting. 제시하면서요. 뭘 제시할까요? 뭐 시나리오 제시도 됩니다. 왜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때 캠프에서 만났잖아요.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acquaintances는 지인들. 그 수키 알죠? 내가 수키 뭐 고모야 뭐 이런 식으로 지인들의 이름을 얘기하거나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은 evidence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By which to validate. 역시 이제 타당 그 증거로 의해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 뭐 사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걸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챌린지를 우리는 고의로 설정을 하고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하는지를 증명을 하고 입증을 해야지만이 나는 이 사람을 신뢰를 할 겁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이렇다라는 건데요. Once we have received the information, 우리가 일단 그 정보를 받게 되면요. 그리고 it has gone through a cognitive validation. 중요 단어가 나오네요. 그것이요. 거쳤습니다. 인지적인이잖아요. 인지적인 validation, 검증하는 거. 그러니까 딱 이제 우리가 머리를 써봤을 때 이거 맞아. 저 사람이 나를 알 수밖에 없어. 그런 인지적인 검증을 거치게 되면은 we accept that.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요. 우리는 we accept that person. 그 사람을 뭐라고 받아들입니까? More trustworthy. 좀 신뢰할 만하다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뭐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All these 이 모든 일들은요 happens 일어납니다. In a matter of minutes. 그냥 몇 분 안에 일어나죠. But 하지만 it's natural defense mechanism. 그것은 자연적인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대세 수식 받으면서 we perform. 우리가 수행합니다.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는 이렇게 우리는 방어 기제를 작동한다는 겁니다. 저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요. However 나오죠. However 나옵니다. 왜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이 글은 인터넷 세상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가상세계 이야기니까요. 실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낯선 사람 만나면 의심 딱 해버리는데 However, in the virtual world, 가상세계에서는 we have a tendency,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경향이 있습니까? Less defensive 하단 말이에요. 방어적인 게 덜합니다. As there appears to be no physical threat. 왜냐면요.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 물리적인 위협이 to our well-being, 우리의 well-being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사람이 엄청 또 덩치가 커. 그럼 기본적으로 왜 그러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데 이 가상세계니까 막 DM 같은 거 보내가지고
저 아시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물리적인 위협이 당장은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방어적인 자세를 덜 취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 글의 요지네요.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요. 방어 기제라는 보기가 쓰이고 있나요? 5번 답에 방어 기제 있죠? 여기 있잖아요. defense mechanism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덜 작용하는 virtual world, 가상 세계에서는 신중하게 정보를 검증해야 된다. cognitive validation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위에 요 밑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군데군데 해석되어서 만들어진 보기. 바로 5번이 정답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번 정답 체크했고 23번으로 가면서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주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야, 이거 어렵죠. 요 문제 또 어려웠습니다. 주제 제목 어려운 거 아시죠? 23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24번 같은 경우에는 두 문제가 비슷하고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먼저 소재를 잡으셔야 돼요. 소재는 뭐냐? 중심 소재를 말하는 건데요. 봐봐요. 제가 이렇게 딱 눈 돌리자마자 뮤지엄 두 번 이상 보이죠? 그죠? 2번 이상 보이는 요게 중심 소재입니다. 제가 강의 때 많이 강조합니다. 마치 뭐랄까요? 요리를 딱 받았을 때 젓가락 휘적휘적거립니다. 근데 이제 삼겹살이 많이 집혀. 그럼 그거는 고기를 이용한 요리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딱 이 지문 받았을 때 딱 초반부에 2번 이상 반복되는데 묵직한 게 있다. 이게 중심 소재인 겁니다. 뮤지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글이에요. 근데 중심 소재는요, 주제나 제목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뭘 추가로 찾아야 되냐면은 주변을 뒤지면서, 얘네 주변 뒤지면서 그래서 박물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찾습니다. 이 소재에 대한 생각을 찾아서 이 두 개를 딱 결합시키면은 그게 바로 주제나 제목이 되는 거고요. 주제나 제목은 영어 보기이기 때문에요. 패턴이 조금 어렵습니다. 뭐 roles of 역할이라던가 importance 중요성이라던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수능 완성의 자료실에다가 같이 넣었으니까 하나의 파일에 다운 다 받아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귀찮아하지 마시고 가서 다운도 받으시고 간 김에 수능 완성 강의도 듣고 그럽시다. 갑니다. 마음이 조금 놓이죠. 박물관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 There are pressures. 압박이 있대요. within, 뭐뭐 내에서입니다. 강조까지 들어갔는데요. 박물관 내에서요. They cause, 그것은 야기합니다. 뭘 야기합니까? 그걸로 하여금 to emphasize, 강조하도록 해요. What happens in the galleries. 지금 구조적으로 emphasize가 강조하는 건데 over이랑 같이 쓰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나오는 거를 뒤에 나오는 거보다 얘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over가 뭐뭐 위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너머로 얘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얘는 뭔데요? The activities, 어떤 활동들입니다. That take place, 일어나는 겁니다. 어디서요? unseen, 보이지 않는, 그 박물관이잖아요. 이시 가리키는 게. 박물관에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는 활동들보다는 갤러리라고 하면은 거기 사람들이 가서 직접 관람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공개적 장소인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그런 언제, 그런 것을 야기하는 박물관 내에 압박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in the era, 시대거든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박물관들은요, are first, 강요받습니다. to increase, 뭐 하도록? 증가하도록. 그들의 earning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그들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수익을 박물관이 증가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they는 박물관이죠. 박물관들은 종종 focus, 집중합니다.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다가요? modernizing their galleries, 갤러리 한 번 더 나오죠. 그들의 갤러리를 갖다가 현대화를 시키고요. temporary exhibition은 이렇게 임시전 같은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일시적인, 임시적인 이런 뜻인데, 그 연구전이라고 있죠. 그냥 그 박물관에 계속하는 그런 이제 뭐 상시전이라고 하나? 이게 그런 게 있고, 형 이제 잠깐 이렇게 모셔와서 전시하는 그런 것들을 마운팅하는 거는 시작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쓴대요. 왜요? 목적이네요. Bring more and more audiences through the door. 문을 통해서 더 많은 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쉬운 글 아니에요. 박물관에 대해서 또 참신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요, 다 참신해야 돼. 그거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뭐 어디서 봤던 것 같은 것들. 그런 뻔한 글들은요, 학생들이 풀 때 이게 너무 쉽게 풀기 때문에 박물관 중에서도 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모아나가 보면은 박물관이 요즘 무슨 압박 받는다고요? 안 보이는 데보다는 보이는 데 집중해야 된대. 왜? 돈을 버는 시대라고 합니다.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생각해 보면은 박물관에서요, 사람들이 가서 돈을 쓰고 잘 이렇게 뭔가 이제 보이는 그 장소를 집중해가지고 잘 꾸려야 되는 거지, 안 보이는 데들, 막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곳들, 그런 데 신경은 안 쓸 거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계속 가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가지고요. As museums struggle to survive. struggle to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애쓰다, 노력하다, 분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survive, 생존을 위해서 박물관들이 노력해. In a competitive economy, 경쟁하는 게 경제에서요, 박물관들이 문 안 닫고 돈 벌어서 생존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budget, 예산이잖아요. 그들의 예산은요, 종종 prioritize, 우선순위를 줍니다. 어디에다가요? Those parts of themselves, 그들의 이제 어떤 부분인데, 대세 수식이 중요하겠죠? That are consumable. consume이 소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able 붙어서 소비 가능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다가 우선순위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산을 어디다가 쓰느냐? 갤러리 또 나오죠. 그 갤러리에서의 인포테인먼트라던가, 그리고 재화들, 서비스들인데 중요한 거는 카페라던가 샵 같은 곳들.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그 갤러리에서 인포테인먼트 같은 건 뭐겠습니까? 우리 왜 박물관 가면은 뭐 대여료를 좀 내고 이렇게 뭐 헤드기어 같은 거 쓰면은 뭐 설명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도 제공받으면서 즐겁게 뭔가 체험하고 이제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고요.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카페도 요즘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맛있는 음료도 팔고요. 또 샵 같은 것들, 기념품 샵이라던가 이런 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예산을 이런 데다가 박물관 입장에서 투입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struggle to survive. 지금 생존하기 위해서 박물관이 돈을 벌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신경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왜냐? 대번에 아무런 얘기가 나와요. unlit 하면은요, 조명이 없는 거예요. 조명이 지금 비치지 않고요. unglamourous,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보이죠. 화려하지가 않은 겁니다. glamorous, 아주 화려하고 멋진 건데 화려하지도 않은 그런 storerooms가 뭘까? 기본적으로 store, 저장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storerooms는 저장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죠. 박물관이라면 뭔가 저장하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뭐 유물 같은 것들 저장할 거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전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조명도 들지 않고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제 저장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 삽입인데요. 걔네가 이제 뭐 discussed, 토의가 된다 하더라도 at best, 기껏해야 presented, 뭐로 제공됩니까? 서비스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 서비스 지역은요, process합니다. 처리합니다. 어떤 물건들을요, for the exhibition hall, 전시홀, 여기를 위한 어떤 물건들을 그냥 처리하는 서비스 공간이지, 거기는 뭐 그냥 박물관 입장에서는 신경 쓴다, 안 쓴다? 신경 쓰는 곳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요, at worst가 납니다. 최악의 경우가 나오네요. 최악의 경우에 as museums pour more and more resources into their publicly visible faces. 여기까지 끊어줘야 되겠네요. 자, 박물관들이 뭐합니까? pour, 동사로 쏟아붓는 거지 않습니까? 비 같은 것도 pour 하면 엄청 많이 오는 건데 박물관들이 쏟아붓습니다. 더더더 많은 자원들을 갖다가요, 어디다가요? 그들이 공적으로 보이는 어떤 그런 면들입니다. 아까 나왔던 그 갤러리라던가 카페라던가 샵이라던가 사람들이 이제 공공적으로 방문하는 장소들, 그런 데다가 이제 더 많은 자원들을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스토리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저장하는 공간. 박물관이라면 저장 공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아니, 그래야 저장을 하지. 그리고 또 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뭐 문화적 유산이 됐건 유물이 됐건 보존을 좀 하려면 그걸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돈 벌려고 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데다가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은요,
may even suffer, 희생된다 이겁니다. 원래 suffer 막 고통받는 거잖아요. 저장 공간이 지금 희생하고 고통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their modernization, 그들의 현대화는 being kept on hold 때문에 보류되는 겁니다. 보류돼. 그러니까 현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면요, being given less and less space, 더 적은 공간들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에? 동사로 house는요, 수용하는 겁니다. 뭔가를 저장하고 수용하는 건데, expanding, 점점 더 확장하는 수집품들, 그거를 수용할 공간이라던가, 아니면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conservation, 보존하는 거거든요. 보존의 어떤 필요 같은 것들, 그런 거에 또 이바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들은 점점 적게 주어질 거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생소한 글이긴 한데, 그러니까 박물관에 대해서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생각해 봤겠지만 보편적으로 박물관을 이렇게까지 막 생각 안 해보거든요.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 이 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입니다. 저장고라던가 이런 곳이에요. 근데 박물관들이 경쟁하는 이 경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보이는 지역들. 그럼 점점 보이는 지역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이 저장하는 공간에 대해서는요, 이 마지막에 나오죠. 현대화도 안 이루어지고요. 구식의 창고 그대로고요. 게다가 저장 공간 자체도 적어질 수밖에 없죠. 뭔가 수집품은 많은데 그 저장할 곳이 없지. 왜? 카페 차리고 뭐 샵 차리고 이렇게 하면은 공간을 쓸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뭐 놔둘 데도 없고 또 뭔가를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 같은 것들도 지금 충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박물관이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이거지. 현대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자, 이거를 주제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소재는 진짜 명확했죠. 박물관입니다. 뮤지엄 들어가야 되고요. 나오네. 여기도 있네. 아,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오케이. 자, 좋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건 어떤 느낌이냐면은 만약에 중심 재료가 떡이다. 그럼 떡은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떡을 떡볶이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박물관에 지금 이런 어떤 현실 같은 게 들어가야 됩니다. 1번 뭐라 그럽니까? Importance of, 중요성입니다. 무슨 중요성? Prioritizing museums, exhibition spaces. 박물관의 전시 공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될 중요성입니다. 아니죠. 전시 공간을 더더더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선순위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오히려 저장고가 줄어드는 현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지, 이거 중요해, 이거 더 늘려야 돼, 그런 얘기 아니거든요. 좀 묘하죠? 2번입니다. Benefits of diverse activities. 혜택이 있어요. 다양한 활동에. 박물관에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관객분들을 위해서요. 전혀 이거는 상관이 없고요. 3번입니다. necessity, 필요성입니다. expanding, 확장시키는 거야. 뭐를요? 저장고를요. 뭐에 대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displaying object, 어떤 사물들을 전시하기 위해서 저장고를 확장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 사실 답을 좀 했을 것 같아. 근데요, 이게 참 그리 묘한 게,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 확장하자 그랬어요. 야, 이거 이렇게는 안 돼. 저장고 지금 너무 작잖아. 이거 지금 전시하려면은 더 확장시켜야 돼. 라는 말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아서 이 필요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자, 4번 볼게요. consequences, 결과입니다. 뭐 있는데요? profit이 이익이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중심의 경영을 박물관에서 했습니다. 이익이나 이윤 중심으로 박물관이 경영을 했을 때의 결과가 뭐냐? 이게 참 진짜 보기가 오묘해요. 어려워. 결과는 굉장히 객관적인 이야기잖아요. 필자의 주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물관이 돈을 벌고자 경영했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공간들의 비중이 더 늘어났고요. 예산도 그런 데 많이 쓰게 되고요. 저장고 같은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현대화도 안 되고 그런 결과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consequence는 맞는 겁니다. 자, 5번 갑니다. ways, 어떤 방법인데요. to increase,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 박물관의 commitment는 어떤 헌신, 전념 뭐 이런 뜻이거든요.
To the public 교수는 공익이거든요. 박물관이 지금 공익에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박물관을 공익적으로 되게 잘 쓸 수 있는가? 박물관과 관련되긴 하지만 이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요. 3, 4번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3번에서 틀린 친구들은 이 글에 이제 어조라고 하죠. 톤 자체가 그래서 그걸 늘리자. 야, 저장고 너무 작잖아. 창고 늘려야 돼 라는 주장을 마지막에 we must, we have to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중립적이라고 하죠. 표현한 4번을 답으로 하는 그런 문제였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부를 마칩니다. 또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여러분들도 3부 보시고요. 저랑 또 만나서 중요한 내용들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다음 시간 잘 들으시고 저랑은 또 4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